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행정소송으로 들어갑시다. 문제 20번을 보세요. 다음 중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2번. 판례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 과거에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었는데 이게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집행 선고가 가능합니다. 가집행이라는 건 아직 원고가 승소했다 하더라도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집행하는 것을 가집행이라고 해요. 근데 과거에는 국가는 돈이 풍부하니까 가집행 선고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었었는데 국가라고 달리 취급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가집행, 국가나 일반 개인이나 똑같이 취급한다. 가집행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1번으로 갑시다.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는데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해 열기주의를 택하고 있는가? 열기주의와 개괄주의가 있죠. 우리 행정소송법은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입법주의를 개괄주의라고 합니다. 그럼에 비해서 열기주의는 딱 법에서 정해놓은 것만 소송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법률관계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열기주의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 법체계는 개괄주의다. 자, 문제 22번으로 갑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 이것을 사정 판결이라고 하죠. 자, 원고 네가 위법한 처분을 당한 것은 인정하겠다. 네 말이 옳다. 하지만 너를 구제해 줄 수는 없다. 이것을 사정 판결이라고 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다음 테마 6번으로 가셔서 행정소송 2. 취소 소송의 개관 및 당사자 등이라고 부제가 달려 있죠. 2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행정소송의 소송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송 요건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말에 이유 있는지 여부, 네 말이 옳다 그렇다, 이유 있는지 여부, 그걸 본안이라고 하죠. 본안에 관해서 판단하기 전에 형식적인 요건, 이 사람이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원고 적격이나 피고 적격이 있는지, 또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이런 형식적인 요건을 소송 요건이라고 하고, 이런 소송 요건을 흠결했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자, 문제 23번의 정답은 틀린 지문은 3번입니다. 3번. 소송 요건은 불필요한 소송을 배제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느냐. 당사자가 본안에 관해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유리한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주장 증명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지만 소송 요건은 공익과 관련된 법원의 부담을 줄이려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직권 조사 사항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넘겨보시면 24번.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지네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나중에 건설 허가 처분이 있게 되더라도 그 건설 허가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에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서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목적.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흡수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이 이 최종적인 이 단계적 행정처분에서 이 사전 승인, 부지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은 내가 원자로라는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땅이 필요하니까 이 부지에 사전 승인을 받아요. 뭐 이건 이 자체가 핵심 내용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원자로 건설과 관련된 허가,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단계, 아직 후속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독립된 의미를 갖지만 나중에 최종적인 목적에 처분이 나게 되면 이건 독립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걸 흡수된다라고 하죠. 따라서 이것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게 된다. 소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틀렸습니다. 밑에 해설에 보시면
둘째 줄에 나중에 그 원자로 건설 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그 최종적인 건설 허가 처분의 사전 승인 처분은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게 됩니다. 다음 문제 25번으로 가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초구 경찰서장에게 내부 위임한 사무. 자, 내부 위임, 거기에 동그라미. 위임은 법령에 따른 위임과 법에 따른 위임. 가령 A라는 행정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이 권한을 자기가 바쁘고 여러 가지 다른 사유에 의해서 B라는 청에다가 위임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본래의 의미의 위임이에요. 그러면 권한이 법에서는 A청에게 권한을 줬지만 이제는 A청의 권한이 아니라 B청의 권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법에 따라서 줬는데 이쪽으로 바뀐다. 하려면 반드시 법의 그 근거가 있어야 돼. 이걸 허락하는 법의 근거. 법에서 정한 것을 변경시키는 거니까 법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법령에 따른 위임은 법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완벽하게 원래 처음에 법은 A로 줬다가 다시 또 법에 의해서 B로 바뀐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B청의 권한이 돼요. 따라서 얘가 대외적으로 처분청이 됩니다. 즉 대외적인 처분청은 수임청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 처분에 대해서 내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소송을 할 때에도 이 수임청을 상대로, 얘가 처분청이 되는 거니까 수임청을 상대로 자신의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이것과 구별할 개념이 내부 위임이죠. 내부 위임. 예컨대 장관의 권한이에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데 그 밑에 있는 차장이나 뭐 국장 이런 애들이 자기가 장관의 도장을 가지고 장관의 도장을 찍어요. 이것을 전결이라고 하죠. 즉 형식적인 권한은 장관의 권한인데 그것을 장관이 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맡겨놓는, 도장을 맡겨놓고 찍는다. 이거 전결. 이걸 내부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외적인 문서에는 누구 이름으로 그 처분이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 장관의 이름으로 처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사실적인 행위를 하는 것뿐이고 법적인 권한이 변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별도의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처분을 한 자는 피고, 처분청이 되는 건 원래의 장관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론이 반대니까 이 두 개, 본래의 의미의 위임과 내부 위임, 이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25번은 내부 위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도 취소 소송의 피고는 원래의 장관인 것처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원래의 위임청이 피고 적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 26번으로 가서 다음 중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에서 2번이 틀렸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해제 신청이 거부되어 계속 근무하였고 복무기간 만료로 소집 해제 처분을 받은 후에 위 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것. 자, 소집 해제 신청이 거부돼서 계속 근무했는데 복무 기간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온 거죠, 집으로. 그래서 소집 해제를 신청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더 이상 군 복무하지 않고 집으로 오는 건데 이미 복무 기간이 만료해서 집에 왔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소집 해제를 할 만한 소의 이익은 사라졌다. 소의 이익이 소멸됐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7번.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정답지네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더라도 원고 적격 인정되지 않는가? 아니죠. 복효적, 제3자적 행정행위라고 하죠.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그 제3자 그자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서 나의 권리가 당한다. 그럼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보죠. 소의 이익의 확장입니다. 공권의 확장. 그래서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3자도 얼마든지 그 처분을 다툴 수가 있다. 문제 28번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정답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는데 어떤 A라는 행정청이 처분을 했다. 그럼 이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이제 소송으로 다투려고 해요. 그럼 소송을 어디에 제기해야 되느냐? 내가 갑이 이거 억울하다. A청이 나한테 내린 처분, 뭐 과세 처분이나 이런 것들 억울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되느냐? 예컨대 뭐 대구, 부산, 제주도, 서울 법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되느냐?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 어느 법원에서 관할하는가라는 관할. 이 관할의 원칙적인 모습은 피고, 행정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재지 지방법원이에요. 소재지 지방법원. 기본적으로 피고의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피고 A청이 소재하고 있는 곳, 여기 만약에 대전이다. 그럼 대전에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것과 구별되는 개념은 전속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뭐 거기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자, 부가해서 만약에 이 A청이 중앙행정청이면 중앙기관이면 여기에 부가라는 건 플러스라는 거잖아요. 이게 플러스에서 그 서울 소재지 서울중앙지법 서울에 제기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둘 다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중앙기관이니까 중앙에 아무래도 그 자료나 소송의 그 내용들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부과한 겁니다. 근데 문제 그 지문은 반드시 대법원, 그래서 이 서울에 지금 대법원이 여기 있잖아요. 대법원 소재지, 서울을 말해요. 대법원 소재지 중앙지법,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을 관할로 한다라고 했는데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틀린 거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거예요. 부가적 관할이라고 합니다. 부가적 관할. 다음 문제 29번으로 갑니다.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서 4번이 틀렸는데 권리 주체가 아니라도 항고소송의 청구가 가능한가? 권리 주체가 아니라도 권리 주체가 아니면 원고 적격이 없죠. 원고 적격자로서 권리 주체가 필요합니다. 다음 넘기면 30번. 갑은 부산광역시의 건축 관련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이 나자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 재결이 나야 되겠죠. 문제 자체가 복기가 좀 그러네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재결이 나자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다음 중 행정소송의 피고와 관할법원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일단은 그 처분을 한 청의 소재지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죠. 그래서 부산지방법원이 그 관할이 될 것이고 그 처분청은 부산자치단체와 관련돼 있는데 그 자치단체와 관련된 처분은 지자체 장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부산광역시장이 피고이고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이 됩니다. 다음 31번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는데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는가? 지자체와 관련된 소송은 장을 상대로 합니다. 지자체 장, 시장, 구청장 이런 사람들. 물론
교육학계와 관련돼서는 독립돼 있기 때문에 교육감을 피고로 해요. 하지만 그런 교육학계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사무, 설사 의회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장을 상대로, 지자체 장을 상대로 해요. 4번은 지방의회를 피고로 한다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32번으로 갑니다.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 자, 국가를 대표로 하는 기관은 법무부 장관, 법과 관련된 거니까 법무부 장관 3번입니다. 넘기면 33번, 국가를 상대로 소송 시 국가를 대표하는 똑같은 문제이죠. 2번에 법무부 장관이 정답이고 34번, 다음 중 피고 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4번이 옳은 정답지예요. 광주광역시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부시장이 대리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취소 소송의 피고는 광주광역시장이다. 말 그대로 대리를 했을 뿐이잖아요. 부시장은 대리라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시장, 원래 시장 명의로 장이 시장이 지금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한 것뿐이고 그 명의는 시장 명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시장이 피고가 되게 됩니다. 다음 35번. 행정소송에 있어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 의결 취소 소송의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제명 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느냐. 나 제명당한 거 억울하다라고 해서 제명을 취소해달라라고 했는데 이미 임기가 만료돼서 제명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다시 의원직을 회복할 수는 없게 됐어요. 임기가 일률적으로 만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명 취소해도 다시 의원으로 되지는 못해. 그러면 소의 이익이 사라졌느냐? 아니죠. 돈을 받잖아요. 수당을 제명 당한 때부터는 못 받게 됐기 때문에 의원직은 복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제명된 이후에 그 자녀 기간 동안에 수당을 받을 이익은 있다. 법률상 이익,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자, 다음 넘어가면 쭉 해설 부분에 행정소송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는 양이 많지만 그래도 여기 끝장이론에 정리된 것은 최소한의 것들을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좀 내가 약하다 싶은 부분은 특히 이 끝장이론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피고 적격과 관련된 끝장이론의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관련해서 양가로 3번에 피고 적격 부분에 권한의 위임이 있을 때 피고 적격, 또 내부 위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동그라미 2번의 예외적 피고 적격에서 써 있는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테마 이제 7번으로 가시면 행정소송 세 번째, 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36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틀린 내용은 1번이 틀렸는데,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노위의 재심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피고로 하여 재심 판정 취소 해소를 제기해야 되느냐? 중노위장이죠. 중노위장. 이것은 행정심판 전취주의를 택하고 있고 중노위장이 최종적인 재결을 한 거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중노위장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다음 37번 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에서 문책 경고, 공법상 계약, 토지 분할 신청에 대한 거부, 일반 재산의 매각에 대한 거부, 앞에 것들은 처분이고 또는 거부 처분이고 공법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는 거죠. 항고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공법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나 4번 지문은 일반 재산은 사법관계잖아요. 행정재산과 관련된 것은 공법관계지만 일반 재산 또는 잡종재산과 관련된 건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그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거 이렇게 되는데 문제 복기가 좀 그러네요.
행정소송을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공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 재산 매각에 대한 거부는 이거는 그 민사소송의 문제, 사법관계일 뿐이고 이 소송에서 당사자가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없죠. 내가 안 팔겠다라는데 안 팔겠다라는 게 아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8번 취소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서 2번이 틀렸는데 사증, 비자죠. 비자. 사증 발급의 법적 성질과 출입국 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외국인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만약 이걸 인정하면 어디 뭐 그 아랍이나 또는 중동 그 아랍이나 뭐 중국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전 세계 어떤 나라들도 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재량이잖아요. 비자를 발급할지 여부는 자유재량에 속합니다. 특히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고 있느냐, 상호주의나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굉장히 재량이 넓은 내용이지 이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다 취소 소송으로 들어오면 곤란하겠죠. 우리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39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지인데 감액 경정 처분의 경우 당초 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다툴 수 없는가? 자, 감액하는 걸로 바꿨다. 예컨대 100만 원의 과세 처분을 했다가 그것을 70만 원으로 감액하는 걸로 바꿨다. 그러면 당초 100만 원을 A라는 처분을 내렸다가 이것을 B라는 처분으로 경정 바꿨다라는 이야기예요. 바꿨다. 이게 70만 원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게 이걸로 변경해서 이걸로 잔존하는 거예요. 이거 잔존. 이미 이 중에 30은 취소한 거고 일부 취소. 이거 없어졌어요. 이건 없어지고 나머지 70분이 잔존하고 있는 거죠. 이 A라는 처분이 이걸로 변경해서 이걸로 잔존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투는 거죠. 이걸. 이미 30은 취소돼 없어졌기 때문에 이 처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잔존하는 30부분만 다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30부분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불가쟁력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당초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변경돼서 남아있는 이 처분을 그대로 다툰다. 여전히 70이 남아있다는 70이 이 남아있는 70부분을 다투는 것이다. 이게 30부분만 없어졌을 뿐이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 3번은 당초 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할 다툴 수 없는가 해서 다툴 수 있는데 다툴 수 있으려면은 존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70이 잔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존. 그래서 이것을 여전히 다툴 수가 있다. 이게 새로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이 처분은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데 30을 취소하고 75를 남겨놓는. 이건 없어졌지만 여전히 과거의 처분이 70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40번 문제로 가서 사실행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의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시정 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가? 자, 시정 지시는 단순한 행정지도냐? 아니죠. 이걸 따르지 않으면 사회복지법인의 어떤 법적인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건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고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다음 41번 행정의 중요 행위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는데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공단 입주, 변경 계약은 공법 계약으로
그에 대한 쟁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되느냐? 자,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방적으로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거죠. 즉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대등한 지위에서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우월한 지위에서 공단이 권한을 받아서 관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분이니까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항고 소송으로 다퉈야 됩니다. 다음 42번. 다음 중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에서 도시 관리계획. 자, 도시 관리계획 1번 지문을 먼저 확인하면 도시 기본계획은 처분이라고 하지 않지만 관리계획은 처분이라고 하죠. 그린벨트 지역, 용도 변경 지역, 용도 지역으로 지정하는 관리계획 1번 처분입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이것도 소유권 관계가 변경돼요. 서로 땅을 바꾸는 것인데 미리 예정해 놨다는 얘기예요. 예, 그대로 시행이 되면 이제 바꾸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정지 지정도 처분에 해당하게 되고, 4번의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처분이죠. 3번이 틀렸는데 해양수산항만 명칭 결정. 자, 이름을 바꿨다, 명칭을 바꿨다고 해서 그 지자체의 주민들의 어떤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이니까 3번은 처분이 아니다. 다음 43번 문제. 다음 중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에서 2번이 틀렸는데 한국마사회가 조교수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행위. 이 자기들 말을 탈 수 있는 면허, 내부적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어떤 단체 내에서 자, 이번에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기수, 자격,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줬다가 이 사람 너 안 되겠다 빼고 면허 취소하고, 이건 내부적으로 자기들 법률 관계, 사법 관계의 문제란 이야기예요. 우월한 지위에서의 공법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사법 관계니까. 다음 44번.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2번이 처분에 해당합니다. 지적공부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 자, 토지대장을 가지고 등기를 정리를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대장에서 말소가 되면 등기 관계에 어떤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처분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2번이 처분이다. 나머지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잠시 쉬었다가 그 테마 8번의 행정소송의 4번 테마 취소소송의 소재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